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선 강의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이 있고,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지금 청소년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나 앞으로 청소년을 대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봤을 겁니다. 청소년기를 뭐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청소년기를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 청소년기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나아가는 단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다. 하나의 과정 중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태어나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1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이 유아기 때 3세까지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발달적인 차원에서도 이 청소년기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2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성장과 변화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과도기 단계에 있는 이 청소년기 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장과 변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신체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인지적인 차원입니다. 셋째는 정서적인 차원입니다. 넷째는 사회관계적 차원입니다. 이것이 과도기라는 겁니다.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청소년이 나타나는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것도 급격한 성장과 급격한 변화입니다. 나타난 것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함께 그것도 변화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안에 질풍노도가 된다. 이렇게 나도 나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른다. 청소년, 나도 나를 모른다. 이럴 때 먼저 청소년들의 첫 번째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이 신체적 특징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먼저 신체 성장이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자, 키가 급등하게 자라갑니다. 체중이 급등하게 성장합니다. 저도 저를 봤을 때 제가 언제 급격하게 키가 컸는가 하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얼마나 크게 키가 급등했던지 이 다리에 보면 살이 이렇게 지금도 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는 급격하게 자라가는데 의해서 뼈는 급격하게 자라가는데 이 피부가 따라가지 못해 살이 막 튼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체도 급격하게
자라가고 체중도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성징의 발달입니다. 이 성적인 것이죠. 성적 성숙입니다. 2차 성징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신체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급격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급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신체 성장이 급등한다는 것은 키가 자라고 신장이 자라가고 또 체중이 급등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2년에 먼저 시작한, 보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신체적 급등은 여학생들이,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보다 2년을 먼저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이 신체적 이 성장이 급등한 것이 만 10세에서 11세 사이에 급등합니다. 남학생들은 12세에서 13세 사이에 급등합니다. 근데 이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성인 성장의 약 98%가 청소년입니다. 우리가 아동기 때도 영아기 때 3세까지 급격한 성장이 있지만 이 성인기 성장의 98%가 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성장이 11세경에 최고의 피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이 성장의 피크가 14세 때 피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청소년기 때 이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성인기에 이루어질 성장의 98%가 청소년기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인기 때는 2%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해 간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2년 먼저 성장하는데 여성의 성장의 피크는 14세경이다. 남성의 성장의 피크는 12세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2차 성징의 발달입니다. 2차 성징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2차 성징의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2차 성징의 발달이다. 이게 성징이라는 것은 섹스를 말합니다. 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신체가 자라가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2차 성징과 1차 성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성징은 대부분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차입니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차, 즉 남성성, 여성성이랍니다. 남성과 여성,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이 성차입니다. 성의 차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유전되는 것이죠. 또 이에 따라서 신체적인 것과 생리적인 특징을, 신체적인 특징과 생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1차 성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2차 성징이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호르몬의 변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란 말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 이런 말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도 이때 우리의 이 몸의 신체도 남성 호르몬에서 남성적인 골격과 이 몸으로 바뀌어가고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여성으로서의 골격과 몸이 이렇게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의 발달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는 바로 2차 성징의 발현이 되는 겁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2차 이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남녀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청소년 이전에는 아동기 때는 9세 이전에 9세 이전 아주 광의적인 의미에서 9세 이전에는 남자 아이나 여자아이가 큰 변화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적으로. 그러나 이 사춘기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남자아이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여자아이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남녀의 차이가 신체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2차 성징의 발달 차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2차 성징 자체는 생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생식과 연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체의 성장 급등은 바로 성적 성숙을 그대로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성징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2차 성징의 이 발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심리적 영향이 있는 겁니다. 신체 급등이 또 성적 성숙이 청소년기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차원의 영향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체적 변화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에 자각을 한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발달은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보면 아이가 신체도 자라가면서 생리적 변화가 있으면서 그게 심리적 변화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영향을 줄까 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 발달과 어떤 생리적 변화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이 남자 청소년들에게 뭔가 우울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한 자신감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그 발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은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신체적 발달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실 신체라는 것은 발달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신체와 다른 사람 신체에 비교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반응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체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체상, 내 몸은 이렇구나. 이게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형성된 신체상은, 이미지는 이 자아개념 형성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신체 발달은 성적 욕구를 이렇게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신체 발달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하나씩 먼저 신체 발달의 심리 첫 번째 신체적 변화에 자각적이다. 청소년이 되면서 신체가 급등하게 되고 또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발달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무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이 여자아이들은 체중을 대는 저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울에 올라가서 이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기는 접근해 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살을 찌우기 위해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다른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기의 신체 발달의 98% 가까이 얘기했지만 청소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시기보다 이것이 두드러지게 외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이때 이 키가 완전히 변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 뭐 4학년 때 5학년 때 키가 굉장히 컸던 아이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걔들이 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키가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았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키가 굉장히 커가는 그런 모습 봅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2, 3학년 되면서 키가 급격하게 이렇게 쭉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성장도 개인차가 있게 됩니다. 이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외적으로 신체가 이 다른 사람들을 보이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개인차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장에 대해서, 자기의 체중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자기가 체중이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이 남학생들은 아주 몸무게가 아주 적당하고 또 여학생들은 몸무게가 뭐 자기가 보기에 이 괜찮은 몸무게가 가져 있으면 뭔가 우울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우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키가 좀 작고 왜소하고 아니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고 이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는 것이죠. 눈에 띄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등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열등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이 신체적 열등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체적 열등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 심리적 열등감에 의해서 성인 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고 상담도 했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신체상이라서 내가 외모로 나타나는 내 몸을 보고 아하, 나는 이런 신체를 가졌다. 이것이 신체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신체상을 가질 수 있고 부정적 신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 팔을 한번 보시죠. 저도 제 나름대로 신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2, 3 때는 키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그게 따라오지 않은 것이 체중이었습니다. 체중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팔뚝입니다. 팔뚝이 굉장히 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체상을 하나 형성했습니다. 나는 팔뚝이 가느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체상이 형성되었을 때 긍정적 신체상이든 부정적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자존감이 또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어때요? 외형적이 되느냐, 내성적이 되느냐.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 체중이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요, 내가 갖게 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내가 만든 나의 신체 이미지는 나의 이 자아 개념 형성과 또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팔뚝이 가늘어서 내가 만든 나의 신체상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신체상을 내가 만든 자아 개념은 아이고 나는 이 팔뚝이 가느니까 이 학생들은 팔뚝 가는 남학생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형상이 내가 형성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신체 발달은 성적 욕구를 동반하게 됩니다. 제2차 성징이 발달된다 했잖아요.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되면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성적 욕구가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가운데서 신체적 발달 특성과 그것이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